예. 음, 이거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2021년 부천시민 작가교실 그 소설 창작 기초반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 신청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 우리 저 담당 직원이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2021 부천시민 작가교실 카페에 가입을 하셨죠. 지금 저도 지금 있는데 카페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단톡방 만들어서 여러분들 초대를 했습니다. 어, 이게 예년 같으면은 예년이라고 그래봐야 작년도 아니고 그 전에 같으면은 아니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지금 이 코로나 그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상동도서관의 문화강좌실 3층 그 문화강좌실에서 우리 같이 얼굴 맞대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스스로 수강 신청을 했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또 안내에 따라서 카페에 가입하고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그 문화 강좌 특히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문화 강좌의 경우에 다 무료이다 보니까 모집 공고가 나가면은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클릭 두 번만 하면은 신청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개강을 하려고 해보면은 신청한 사람들이 안 와요. 신청을 할 적에는 그냥 했는데 막상 강좌가 시작되니까 안 돼요.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명으로 마감을 했다가 그 20명한테 카페에 가입하라고 하니까 안 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던 또 10명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니까 대기자들은 쫙 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각에 지금 가입한 사람들이 23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 지금 초과가 되는데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 카페에 가입하고 이렇게 한번 걸러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카페는 우리 수강생들을 위한 카페이기 때문에 이제 개강을 하고 나면은 즉 4월 7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각 이후에는 카페는 비공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들어올 수도 없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로지 2021년 부천시민 작가교실 수강생들만의 카페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사적인 거, 우리들끼리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알려도 되는 것들 있죠.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공개가 되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에 막 다 퍼지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 이후에 카페는 비공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애초에 모집한 20명 그리고 이제 대기자 10명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도서관의 담당 직원 강 선생이 다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23명이 가입했는데 모르겠어요. 더 몇 명 더 하는지. 그런데 아마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담당 교수 이병렬이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강의도 잘 못하고 내가 배울 게 없다. 이러면서 이제 수강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강좌를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서 힘들겠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강좌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아마 20명 미만, 한 15명 이렇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병렬이고요. 이 부천시민 작가교실 지금 몇 년째 계속 맡고 있는데 기초반, 그다음 심화반, 전문 작가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설 창작을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뭐 유명한 소설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소설을 썼고 또 소설을 학문적으로 또 깊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소설가라는 이름을 다른 거는 1978년이니까 지금 벌써 올해로 횟수로 43년째인가?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이름을 다는 거는 43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게 93년이니까 그것도 벌써 30년 거의 다 됐네요.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설 창작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뭐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소설을 썼다는 것, 그렇게 쓴 소설이 활성화되고 책으로 출판되고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학에서 그리고 또 이런 문화센터에서 소설 창작 강의를 쭉 해온 그 경력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저기 이병렬 강사가 누군가, 지도 교수가 누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사진도 나오고 아들 이름, 딸 이름, 별게 다 나와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제 정보 확인하시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뭐 가르쳐 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혹은 처음인 분도 계시겠지만 상동도서관에서 하는 이 부천시민 작가교실에 가서 소설 창작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혹시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강좌에서는 소설을 어떻게 쓴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그죠? 소설은 본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쓴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설 안 써. 그냥 귀로만 들을래. 그런 사람들은 이 강좌 필요 없어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수영 배울 적에 뭐 수영의 역사, 수영의 종류, 수영의 개념, 그다음에 물 흐름의 역학, 그런 거 따졌어요? 그런 거 강의 들은 적 있어요? 아니죠. 두발 자전거 탈 적에 배울 적에 공기의 역학, 그다음에 바퀴가 원이잖아요. 원의 어떤 주기, 그다음에 중심 잡기 그런 거 강의 들었어요? 아니죠. 수영을 배우는 거나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 어떻게 해요? 수영을 배우려면은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전거를 배우려면은 일단 자전거 올라타야 돼요. 뒤에서 아버지가 혹은 오빠나 형이 뒤에서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중심 잡아서 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곧잘 타다가 잘 나와. 아빠 손 놨다. 형이 야 나 손 놨다. 그러면 넘어지죠. 처음에는 아버지나 형이 이렇게 잡아주니까 오빠가 잡아주니까 그냥 잘 타다가 아버지나 오빠가 뒤에서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잘 탔는데 나 손 놨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죠.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물속에 잠수하는 것도 배워요. 물에 대한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영부터 시작하거나 자유형부터 시작하거나 하면서 때로는 그 수영장 물 꼴깍꼴깍 마시기도 하죠. 그리고 사타구니 씻었을지도 모르는 그 더러운 물인데
그럼 어떻게 수영 배우려고 수영장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때로는 수영장 물 마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몸이 물에 뜨는가? 자전거 같으면은 어떻게 내가 중심을 잡고 가는가?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가고 그 사이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중심을 잡는가? 이걸 어떻게 배워요? 수영 강사가 자전거 강사가 칠판에 뭐 써가면서 강의를 해요? 아 이거 아니죠. 그거 강의 듣고서 그거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수영도 그렇고 두발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고 뭐로 배워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수영을 배웠잖아요. 50년 동안 수영 안 하고 환갑 넘어서 수영하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10살 때 두발 자전거 배웠어요. 50년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환갑 넘어서 자전거 타잖아요. 탈 수 있어요. 왜? 몸으로 배운 거니까. 몸으로 배운 건 안 잊은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해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설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쓰는데?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소설 어떻게 쓴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온 소설을 염두에 두고 그거처럼 쓰시면 돼요. 무엇을 쓴다? 안 가르쳐줘요. 가급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제 기억하세요. 길이는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50매 정도. 50매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단편 소설 한 편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는 카페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과제. 이병렬 선생이 하는 이 강좌를 들으려면은 소설을 써서 내야 되는구나. 왜? 그 소설 가지고 공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아니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서 소설을 내라고 그러냐. 예. 아까 얘기했죠. 수영을 배우려면 자전거를 배우려면 내 몸으로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소설 쓰는 건 몸으로 어떻게 부딪혀요? 내가 직접 써봐야죠. 그게 소설이 안 돼도 이건 뭐 이야기도 아니고 뭐 글도 아니고 뭐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설 한 편씩 이달 말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여러분들이 쓴 소설들은 물론 저만 보고입니다. 누구 건지 안 밝혀요. 이름 다 가리고 저만 보고 카페에다 딱 이제 올려서 여러 우리 같은 수강생들이 읽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달 말까지 제출하실 작품들 50매 정도 그 작품들을 거기서 뭐 세계적인 명작이 나오냐 그건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실력껏 능력껏 써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제 소개하고 이제 강의 저 앞으로 진행할 건 얘기를 그 정도 하고 주의할 것 지금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아직 가입 인사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진을 올리라고 그랬더니 계속 뭐 꽃사진만 올리고 오늘 보니까 한 분만 사진 올려놨어요. 우리끼리니까 우리들끼리 볼 거니까 자기 소개란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도록 하세요. 우리끼리 볼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강좌 듣고 있는 수강생들이니까 이게 저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도 저 강의실에서 다 얼굴 보고 텐데 그죠? 그래서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카페 게시판에 자기소개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서 우리 부천 시내 어디 지나가다가 백화점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도 하게 사진 좀 올리세요. 자기소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주 강의는 우리 저 첫 번째 교재를 다 저 카페에다가 제시를 했어요. 원고까지 다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 세대가 돼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복사 제본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읽어 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따로 교재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한다. 요거 뭐냐? 예, 작년 재작년에 요 부천시민 작가교실 수강생들이 쓴 작품에서 뽑은 거예요. 그나마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았어요. 이거 읽고서는 야 참 잘 썼다. 예,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조금 낫겠죠, 그죠? 예, 또 한번 써서 제출하고 그것을 이제 수강생들끼리 토론해가지고 다시 수정작을 내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고쳐서 쓰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들 중에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제 것도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많은 수강생들이 벌써 일찍 가입한 사람들은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아마 읽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요거 가지고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 기억하세요. 다음 주 수업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작품 미로라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은 뿌리내리기라는 작품이고 이 두 작품을 이제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 지금 유튜브 영상이니까 저 혼자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얘기를 해요? 네. 카페에 보면은 작품 감상과 평 이런 그런 데가 있어요. 작품 감상과 평 거기다가 내가 읽은 작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느낌을 게시를 해야 돼요. 나는 이 작품 이렇게 읽었다. 이걸 만약에 내가 쓴다면 이렇게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 작품은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 아, 이런 점은 참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작품 감상과 평을 수강생들이 다 올려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 분이 발제문을 올려야 돼요. 발제문은 좀 자세하게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발제문은 지금 첫 번째 작품 미로잖아요. 미로를 만약에 내가 맡았어. 그러면 어떻게 올리냐면은 발제문 제목은 미로, 줄거리는 이러이렇고 줄거리 좀 자세하게 인물은 이러이렇고 어떠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 느낌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내가 쓴다면 이렇게 쓰겠다. 이 작품에서 내가 배울 점은 뭐다. 이 작품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지적하는 것도 있겠죠. 지적하는 것도 쓰고 그렇게 A4 용지로 한 2장 정도 그렇게 발제문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누가 할까요? 서로 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번엔 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미로 있는데 이 미로는 여기다 써왔는데 내가 아니 저기 안경 쓴 거 글씨 보려니까 또 돋보기 써야 되겠어요. 네. 자 미로는 공진영님이 합니다. 공진영님이. 그다음에 뿌리내리기는 이정희님이 합니다. 그래서 공진영님이 미로, 그다음 이정희님이 뿌리내리기. 요 두 작품을 읽고 줄거리는 이렇다, 인물은 이렇다, 구성은 이렇다, 그다음에 표현은 어떻더라, 그다음 내가 내 감상을 쓰고, 그다음에 지적할 거 지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A4 용지 한 2장 정도, 2장 넘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일을 발표 자료실에다 딱 올려요. 언제까지? 네, 일요일 자정까지. 일요일 자정까지 올려야 돼요. 그럼 오늘 이거 영상 보는 시간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나흘 동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올리시고 나머지 수강생들은 나름대로 자기 감상을 써놓으세요. 그랬다가 발제문이 딱 올라오면 발제문을 딱 보고 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네. 그 생각 다른 것까지 써서 월요일 자정까지 다시 다음 주 강의는 우리 이 소설 창작 토론 자료집 이 게시판에 올려져 있어요. 요거 중에서 첫 번째 작품 미로 공진영님이 발제문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내리기 이정희님이 발제문을 올립니다. 제가 임의로 지정을 했어요. 두 분 안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공진영님과 이정희님은 발제문을 일요일 자정까지 올려주시고 나머지 수강생들은 감상을 그 두 작품에 대한 감상 따로 해가지고 월요일 자정전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월요일 자정전까지 올린 거 다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읽어보고 저도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서 화요일 오후에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에 영상을 여러분들 2시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제문, 과제, 이 발제문 만드는 거, 줄거리, 인물, 감상, 구성, 그다음에 좋은 점, 나쁜 점, 그다음에 일반 수강생들은 감상을 쓸 적에 그냥 이 뭐 줄거리 쓸 필요 없어요. 줄거리는 저 발제자가 다 줄거리 정리할 테니까 뭐 꼭 안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써도 됩니다. 그런데 솔직한 자기 자신의 느낌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로 뿌리내리기 한다는 거. 그다음에 소설 지금부터 써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달 말까지니까. 그래서 오늘 개강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길게 뭐가 있어야 여러분들 뭐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고 요 강의 영상 끝난 다음에 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쓸 건가 이제 이달 말까지 써서 제출해야 될 소설 어떻게 쓸 건가 그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부천시민 작가교실 기초반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에요. 서로 이제 우리 얼굴 볼 수 있으면 다 통성명하면 되는데 자기소개 올려주시고 게시판에 활동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왜 공진영과 이정이라는 두 사람을 지정을 했느냐? 두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냐? 모릅니다. 공진영, 이정이 두 분 몇 살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시는 분인지 전 몰라요. 모르는데 다만 쭉 카페 개설하고 여러분들한테 카페 가입하라고 한 이후에 보니까 공진영, 이정이 두 분이 카페에 제일 자주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적극성 때문에 두 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정희, 공진영 두 분이 다음 주 강의를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도 감상 올리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강의 올려주세요.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가르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병렬이가 강의하는 걸 잘 듣고 있으면 누구나 다 소설가가 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소설가가 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40년도 더 됐는데 40년 전에 처음에 소설 쓸 적에 무슨 소설 창작 강의 들었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현대문학이다 월간문학이다 뭐 그때 당시가 한국문학하고 문학사상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면서 이 정도는 나도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언뜻. 그래가지고 계속 쓰다가 그 중에 한 편이 신인상을 받으면서 소설가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소설을 읽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서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단 누가 도움을 줄까요? 수강생들이 우리 같이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토론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감상을 통해서 감상과 평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을 읽어보면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난 이런 의도로 썼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병렬이 소설 창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쓸 수 있게 만든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강사 하나도 없어요. 소설은 누가 쓴다? 본인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남의 작품이잖아요. 남의 작품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나 같으면 이걸 어떻게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게 몇 번 반복되고 이달 말까지 여러분들이 작품을 내면은 그 작품을 또 모아가지고 다시 또 공개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름은 다 가립니다. 그러면 그 공개된 그 작품을 보고 그때 내 작품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서 다른 사람 수강생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그걸 또 보면서 게시판에 올라온 그 감상을 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내가 이런 거 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소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신춘문예, 뭐 강선작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작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왔다면 더 좋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번씩 저는 강조합니다만 소설 창작 강의에서 이병렬은 가르쳐 주질 않는다. 그래서 강의 끝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이병렬 선생 강의 들었더니 뭐 가르쳐 준 거 하나 없이 뭐 자꾸 뭐 써서 내라 그러고 작품 써서 내라 그러고 힘들어서 못 하는 거다. 그거 힘들면은 못해요. 그럼 소설 못 써요. 제가 제 강의를 듣고 또 제가 제 강의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강의하는 것에 참여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소설가 데뷔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특별히 뭐 개인 지도를 했나?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기회는 똑같이.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특별히 뭘 일러줬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지적하고 똑같이 안내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한 10년 됐는데 부천에 복사골 문학회 소설반이 있어요. 동아리가 있어요. 주부토라고.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딱 세 사람을 딱 집었어요. 이 사람들은 소설 쓸 수 있겠다. 작품 보고 그 중에 한 사람 데뷔시키더니 저보다 더 잤어요. 또 한 사람은 데뷔시키려고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데뷔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장편을 벌써 세 편이나 냈어요. 장편 소설을. 저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런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설가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영 배우는 거 생각하면 돼요. 자전거 타는 거 생각하면 돼요. 제가 자전거 타는데 여러분들 자전거 배우라고 두 손으로 잡아줘요. 영원히 잡아줄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엔 손을 놔버립니다. 그때는 혼자서 가야 돼요. 수영할 적에 처음에는 목도 받쳐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물에 뜨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손짓 발짓을 통해서 발자국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 배우고 그거 될 때는 받치고 있던 손 떼어버려요. 손 받치고 있는 것 자전거 탈 적에 뒤에서 잡아주는 것까지는 제가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 첫 시간 개강하는 날이니까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설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여러분 짤막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